일단 틀었습니다. 어딘데? 응? 아 뒤에. 왜? 뭐? 현민쌤과 함께하는 행복한 경제 제 차례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 그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기회비용을 계산하는 연습을 좀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런 한 단위 뭐 이런 표현들, 그리고 아까 기회비용 구하기 위해서 내가 양입이죠, 이거 기억하라고 했는데, 생산량이 제시가 되어 있으면 이거분의 저거, 생산 비용이 제시가 되어 있으면 저거분의 이거 하시면 되는데, 이거와 저거를 못 찾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뭔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단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주파추스를 칭하는 단위가 개수 한 개, 새콤달콤 한 개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례에서는 예를 들어 쌀, 물고기 뭐 이런 걸 생산을 한다 라고 하면, 쌀은 무게 뭐 몇 킬로그램 이렇게 호칭을 하고 칭을 하고, 물고기는 몇 마리 뭐 이렇게 단위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통일하기 위해서 그냥 한 단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뭐 한 개라고 생각을 해도 무관하고요. 어쨌든 문제에서는 계속해서 한 단위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그리고 기회비용을 계산을 할 건데, 생산비가 제시가 되어 있죠. 원래는 이제 우리가 아까 기본 전제에서 모든 생산 요소는 노동뿐이다, 노동뿐이다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무역 이론을, 국제거래를 설명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노동만 가지고 생산을 할 수 있는 것이라, 사실 여기서 이렇게 50원, 100원, 300원, 150원으로 직접적인 비용이 제시된 거는 바람직한 예시는 아니에요.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거고,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노동에 필요한 사람의 수 또는 노동에 필요한 시간, 이런 식으로 오직 노동만 이렇게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건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기회비용을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양이 비저니까 이거는 생산비가 제시가 되어 있는 거니, 자, 이거와 저걸 어떻게 찾냐? 추파춥스 생산의 기회비용은, 추파춥스의 기회비용이 궁금한 거잖아요. 얘가 이거고요, 얘가 저거가 되는 겁니다. 추파춥스가 아닌 다른 재화가 저거. 그래서 이거분의 저거, 저거분의 이거 찾으시면 되는데, B니까 저거분의 이거 하시면 되죠. 그래서 추파춥스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새콤달콤, 앞에 항상 주어가 붙어야 됩니다. 저거분의 이거니까 2분의 1개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새콤달콤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얘 그냥 역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파춥스 2개다, 저거분의 이거니까 쉽게 살 수 있겠죠. 을국 같은 경우에도 저거분의 이거 하시면 되니까 새콤달콤 2개, 추파춥스 2분의 1개다. 이런 다음에 이제 비교 우위 재화를 찾으시면 되는데, 비교 우위 재화는 생산의 기회비용이 더 작은 거라 그랬죠? 기회비용이 2분의 1과 2로 얘가 더 작네요. 추파춥스는 갑국이 특화하여 생산하면 되는 것이고, 새콤달콤 생산의 기회비용이 얘가 더 작네요. 을국이 특화하여 생산한 다음 교역하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발생한다. 자, 아래에서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XJ와 YJ를 각각 생산을 하는데, 각국에서 XJ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역시 생산비가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YJ, 자 5분의 15니까 3개를 포기하는 거고, YJ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XJ 3분의 1개를 포기하는 거겠죠. 다음 을국에서는 YJ, 저거분의 이거니까 2분의 1개, XJ 2개를 포기하는 거다. 비교 우위제를 찾을 때는, 자 재화 생산의 기회비용이 더 작은 것, 생산의 기회비용이 더 작은 것을 특화하여 생산하면 됩니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고1 11월 모의고사 문제고요. 이렇게 문제가 제시가 되면 생산비가 나타나 있는 건지 생산량이 나타나 있는 건지부터 찾으시면 되는데, 지금 쌀과 물고기 생산에 필요한 노동자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고 있으니 B가 제시가 되어 있는 거네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절대 우위를 물어보고, 또 생산의 기회비용을 물어보고, 비교 우위를 물어보기 때문에 절대 우위도 찾으셔야 하고 비교 우위 재화도 찾으셔야 합니다. 근데 선임 패턴이 많이 있어.
충분해? 봐볼까요? 또 꺼지면 대참사잖아. 절대 우위 제가 먼저 찾아볼게요. 쌀을 더 적은 생산 비용으로 생산하는 국가는 어디죠? 어디죠? 뭐지? 이게 수업을 집중해서 안 듣네. 쌀을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하는 국가는 갑국이죠. 5명이 노동하면 생산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갑국이네요. 네. 물고기를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갑. 역시 갑국이네요. 그러면 절대 우위를 한 국가가 둘 다 가지고 있으면 무역을 하는 이유가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비교 우위를 찾아야 하는데 일단 기억은 틀렸네요. 을국은 쌀과 물고기 생산에 대해 모두 절대 우위를 가진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비교 우위 제한을 찾아볼 겁니다. 기회비용을 알아야 하는데 양이 적어도 이거 하시면 되죠. 갑국에서 먼저 쌀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저거분의 이거. 그래서 2분의 1개. 다음 물고기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2개. 쌀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1개. 물고기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1개.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이제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 우위 제하를 찾으면 쌀 같은 경우에는 기회비용이 더 작은 갑국이 특화하여 생산, 그럼 물고기 특화하여 생산하면 되겠네요. 자, 갑국의 물고기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쌀 2단위이다. 맞네요. 그쵸? 물고기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을국이 갑국보다 크다. 기회비용이 갑국이 2개, 을국이 1개로 을국이 더 작네요. 그쵸? 갑국은 쌀 생산에 대해 비교 우위를 가진다. 맞네요. 이미 확인한 내용이었고요. 답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 3점짜리로 제시된 모의고사 문제지만 너무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도 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갑과 을은 함께 제과점을 열어 마카롱과 샌드위치를 만들어 팔기로 하고 각자 두 상품을 만들고 있다. 이거 표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표를 그려서 각각 마카롱, 샌드위치 보세요. 갑이 1시간 동안 최대한을 만들 수 있는 마카롱의 수는 5개라고 적혀 있네요. 샌드위치의 수는 4개, 을은 3개. 찾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절대 우위 물어보고 비교 우위 물어보니까 자, 갑이 마카롱 만드는데 절대 우위가 있대요. 마카롱을 더 저렴하게 생산하는 건 누구죠? 마카롱을 동일한 노동을 투입해서 더 저렴하게 생산하는 건? 을? 갑? 을. 갑이죠. 똑같이 1시간 일하는데 얘는 5개 만들고 얘는 3개밖에 못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산 비용이 더 적은 건 갑이네요. 갑은 마카롱을 만드는데 절대 우위를 가진다. 맞네요? 네. 맞아요? 네. 네. 자, 을은 샌드위치를 만드는데 비교 우위를 가진다. 그럼 기회비용 계산을 해야 됩니다. 기회비용을 자, 이거 생산 양인가요? 생산 비가 제시되어 있는 건가요? 생산 양이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생산 양이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분에 저거 하시면 되죠. 그래서 마카롱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샌드위치 5분의 4개. 샌드위치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마카롱 4분의 5개. 얘는 각각 1개씩이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을은 샌드위치 생산의 비교 우위를 갖나? 샌드위치 생산의 비교 우위는 4분의 5랑 1 둘 중에서 작은 을이 같겠네요. 맞네요? 네. 그쵸? 그럼 뭐야? 답이야? 기억 니은이? 볼까요? 갑이 샌드위치 1개를 만드는데 따른 기회비용은 마카롱 5개이다. 갑이 샌드위치 1개를 만드는데 기회비용은 마카롱 4분의 5개죠. 틀렸네요. 을은 1시간 동안 마카롱 3개와 샌드위치 3개를 동시에 만들 수 있다.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죠. 왜냐면 또는 각각, 그쵸? 마카롱 또는 샌드위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1시간 동안 마카롱만 만든다면 3개, 샌드위치만 만든다면 3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넘어갈게요. 이제 문제가 좀 어려워집니다. 자,
표는 갑국과 을국이 x제와 y제를 각각 한 단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자의 수를 나타낸다. 먼저 생산 비인지 생산 양인지를 체크를 하시면 자 기회비용을 바로 찾아야 됩니다. 지금 생산 B가 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저거분의 이거 하시면 되죠. 갑국의 x제 한 단위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은 y제 저거분의 이거 x 랄랄랄라 y제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x제 저거분의 이거 마찬가지로 3분의 4 이제 4분의 이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비교의 어디가 가지고 있나? x제는 보다 더 저렴하게 생산하는 건 갑국이네요. 그럼 볼 것도 없이 을국은 y제입니다. 보시면 더 적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갑국은 y제 생산의 비교율을 갖지 않고요. 절대우위도 물어보네요. 절대우위제와 더 저렴하게 생산하는 거 x제는 노동자 2명이 필요한 갑국이 절대우위 가지고 있네요. 틀렸네요. 그죠? 네. 각국에서 x제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y제 3분의 2단위이다. 맞네요. x제와 y제를 1대1의 비율로 교환하면 양국 모두 이익을 얻는다. 자, 교환 비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얘를 이제 뭐 교역 비율 이런 표현 쓰기도 하는데 이걸 계산할 줄 아셔야 합니다.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천천히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듣고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대답을 안 해요, 학생들이. 네, 치킨. 자, x제를 수출하는 건 어디죠? 두 국가 중에 수출하는 국가. x제를 수출하는 국가. 갑국이 하죠. 그쵸. 자, 우리 절대우위든 비교우위든 의미 개념을 이미 정의할 때 맨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특화하여 교역하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발생한다. 그렇죠? 교역을 하면 각국이 이익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익이란 이런 겁니다. 자, 교역을 하지 않는 상황을 생각을 해볼게요. 교역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x제가 각국에서 1,000원의 거래가 된다면 1,000원의 거래가 된다면 교역을 통해서 1,000원보다 더 비싼 값의 x제를 팔아야 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네. 교역의 이익. 그러니까 교역을 하는데 수출을 하는데 x제를 800원에 팔아달라고 한다면 다른 국가에서 굳이 거래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교역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1,000원보다는 더 큰 비용을 받고 x제를 팔아야만 이익이 발생하겠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지금 이 사례에서 x제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쵸? 가격을 알지 못합니다. 대신에 x제의 가치가 얼마인지 y제로 환산한다면 알 수 있죠. x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y제로 환산한다면 x제 하나당 y제 몇 개와 같은 거죠? 각국에서 그쵸? y제 3분의 2개와 x제 하나의 가치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x제 한 단위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이 y제 3분의 2인 것을 찾아냈으니까 그 말의 의미는 각국에서 x제 하나를 얻기 위해서 y제 3분의 2개를 가져가면 교환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와 같은 그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각국은 x제 하나를 수출하고 이익이 남으려면 x제 하나를 수출하고 이익이 남으려면 받아와야 하는 y제가 적어도 3분의 2개보다는 더 커야 교역을 할 겁니다. 그래야 이익이 남으니까. 그런데 이제 x제를 수입하는 을국의 입장도 들어봐야 합니다. 왜냐면
을국 역시 X제를 사오고 이익이 발생해야 하는데 을국에서도 마찬가지로 1,000원짜리 X제를 1,100원을 주고 사오려고 한다면 굳이 교역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럼 역시 을국에서 X제 하나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Y제 몇 개냐라고 본다면 Y제 3분의 4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을국이 X제 하나를 수입하고 이익이 남으려면 적어도 Y제 3분의 4개보다는 적은 Y제를 지불해야 그만큼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 범위의 의미가 X제 하나 대 이제 Y제가 몇 개까지 포함될 수 있는가의 범주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야 양국 모두 이익이 발생하는 지점이다. 자, 그러면 1대1의 비율로 교환한다라고 했으니까 X제 하나당 Y제 하나로 비율로 교환한다면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 거죠. Y제 하나가 3분의 4개보다는 작고 3분의 2개보다는 크니까. 그럼 자, 각국 관점에서는 나 3분의 2개보다만 많이 받으면 돼 Y제를. 그런데 X제 하나 주고 Y제 하나 받아오네. 3분의 1개만큼의 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을국 입장에서도 나 3분의 4개보다만 적게 Y제를 주면 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3분의 1개만큼 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이해가세요? 네. 자, 그래서 답이 되는 겁니다. 리을이. 다른 문제에서 다시 한번 또 연습해보도록 할게요. 표는 갑국과 을국이 노동자 한 명을 투입하여 생산할 수 있는 나 지금 뭐지? 표는 갑국과 을국이 노동자 한 명을 투입하여 생산할 수 있는 X제와 Y제 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자, 생산량이네요. 기회비용 먼저 계산을 해보면 각국에서 X제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양일이죠. 이거분에 적어 하시면 되니까 3분의 1개, X제 3개, Y제 6분의 6개, X제 6분의 6개 이렇게 빨리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우위를 또 물어보네요. 각국의 X제와 Y제 생산에 모두 절대 우위가 있냐 보니까 둘 다 절대 우위가 아니네요. 그렇죠? 절대 우위의 반대말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대절. 당황스럽네. 절대 우위의 반대는 절대 열위라고 표현합니다. 네. 절대 열위에 있는 거죠. 우위가 아니라. 자, 틀렸고요. Y제를 하나 더 생산할 때 포기해야 하는 X제는 Y제를 하나 더 생산할 때 포기해야 하는 X제는 각국이 을국보다 작지 않네요. 그죠? 더 크죠? 네. 틀렸네요. 뭐 답은 쉽게 구해지지만 이 내용을 풀이를 해야 하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국은 X제, 을국은 Y제에 특화하는 것이 유리하다. 갑국은 기회비용이 더 작은 X제, 맞네요. 을국은 더 작은 Y제에 특화해서 교역해야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발생하겠습니다. 일단 이 리을 선지가 조금 해석이 필요한 부분인데 봅시다. 교역 이후에 을국에서 X제 한 개의 소비의 기회비용은 교역 전보다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막 말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뜯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교역 전과 교역 이후에 X제 하나 소비하면서 뭘 포기하니? 기회비용.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를 포기하니? 그러니까 자, 예를 들면 X제가 1,000원이었는데 교역 이후에 이익이 발생하죠. 싸게 사오는 거죠. 그러면 900원에 사온다고 합시다. 자, X제 하나 소비의 기회비용. X제 하나 소비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건 1,000원에서 900원으로 어떻게 됐죠? 기회비용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 감소했네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X제나 Y제를 수입해오는 국가 입장에서는 네. 이익이 발생해야 수입을 하는 거니까 항상 기회비용이 감소. 감소하겠네요. 그쵸? 그러면 을국이 X제를 수입하는 국가인지 아닌지만 확인을 하면 되는 겁니다. 보시면 을국은 Y제에 특화했으니까 X제를 수입을 하는 국가네요. 그쵸? 그래서 리을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교역 비율 한번 구해볼게요.
실제로 x제가 얼마의 범주에서 거래가 되는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연습을 한번 했으니까 각국이 x제 하나를 수출하고 받아와야 하는 y제는 몇 개보다 많아야 하죠? 네. 몇 개보다는 많아야 하죠? 3개? 6개? 그러니까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분의 1. 그렇죠. x제가 얼마인지 찾으시면 되죠. x제가 얼마니?라고 하면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네. x제가 y제 3분의 1개와 같은 값이네요. 이러면 y제 3분의 1개보다는 많이 받아와야 각국은 이익이 발생하는 거고 을국은 x제 하나가 y제 6분의 5개와 같은 값을 가지니 이거보다는 적게 지불해야 이익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을국에서는 교역 전에 x제 하나 소비의 기회비용이 교역 전에는 몇 개였죠? 교역 전에는 x제 한 개 소비의 기회비용이 y제 몇 개인 거죠? 교역 전에는 x제 한 개 소비의 기회비용이 y제 몇 개인 거죠? 6분의 3. 네? 아, 6분의 5. 6분의 5개죠. x제 하나의 가치. 근데 교역 이후에는 더 싸게 사올 거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 거지만 감소한다 라는 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가요?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과 추론으로 옳은 것은 표는 노동만을 생산 요소로 하여 직선인 생산 가능 곡선에서 x제와 y제만을 생산하는 각국과 을국에 대한 자료이다. 지금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하는 처음 보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몰라도 됩니다. 양국 모두 비교 우위가 있는 재화만을 생산하여 양국 모두 이익이 발생하는 교환 비율에 따라 교역한다. 단 교역은 거래 비용 없이 양국 간에만 이루어지고 양국이 보유하고 있는 노동의량은 동일하며 생산 재원 모두 소비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각국, 을국이 좀 표가 다르게 제시되어 있어 일반적이지 않게 교역 전에 x제 최대 생산 가능량을 알려주고 있는데 x제를 최대로 생산한다면 각국은 40개, 을국은 48개 생산할 수 있다라고 알려준 거네요. y제 생산 가능량은 몰라요. 그죠? 하지만 알고 있는 정보는 x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을 알려줬습니다. 네. 이미 알려줬네요. 얘는 y제 4분의 3개를 포기한 거야. 얘는 y제 12분의 5개를 포기한 거야. 라고 제시를 해준 겁니다. 서인이 이거 해결했어 근데? 해결했어? 안 한 것 같아. 못했어? 말을 못해? 자, 이걸 잘 해석을 해보세요. 각국은 x제 하나 생산하기 위해서 y제 4분의 3개 포기한 거니까 y제 총 생산량을 알기 위해서 x제 40개를 포기하면 되죠. 이 말 이해가세요? x제 40개를 포기한다는 의미는 y제 30개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총량이 30개. y제만 생산한다면 마찬가지로 을국에서도 x제 48개를 포기하면 되죠. 그러면 얘랑 얘를 곱하면 20개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기회비용은 역수니까 3분의 4개, y제 5분의 12개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 표를 그릴 줄 아셔야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네. 자, 을국은 y제 생산의 비교 우위를 가진다. 비교 우위 찾아볼까요? y제 생산의 비교 우위는 기회비용이 더 작은 어딘가 5분의 10이랑 3분의 4 중에 뭐가 더 작죠? 각국이 더 작죠? 네. 그쵸? 얘는 2보다 크네요. 각국이 y제 생산의 비교 우위를 갖네요. 틀렸죠? 교역전 y제 최대 생산 가능량은 각국 20개, 을국 30개이다. 아니. 잠깐 나 근데 지금 제대로 한 거 맞나? 기회비용?
그대로 했죠? 네. 되는 거 맞지? 네. yj 최대 생산 가능량은 갑국이 30개, 을국이 20개죠. 바뀌었네요. 교역 전 을국은 xj 12개와 yj 6개를 동시에 소비할 수 있다. 교역 전에 을국은 xj 12개와 yj 6개 동시에 가능한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을국이 xj를 12개만 소비하면 36개를 생산하지 않고 yj를 생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한 개 소비의 기회비용이 36번 발생하는 거니까 땅땅땅 15가 나오네요. 네. 그렇죠? xj 12개와 최대 yj를 15개밖에 동시에 생산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렸네요. xj 1개와 yj 2개를 보완하는 조건이라면 교역 비율을 알아야 해요. 우리 쉽게 구할 수 있죠. xj 하나를, 자, xj는 갑국이 수출할 거가 아니라 을국이 수출할 건데, 을국이 xj 하나를 보내고 yj를 12분의 5개보다 많이 받아야 하며, 갑국은 수입할 때 yj를 4분의 3개보다는 적게 주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xj 하나와 yj 2개를 교환하는 조건이라면 굳이 갑국이 xj를 수입할 이유가 없겠죠. 갑국은 4분의 3개보다 적게 지불하고 싶은 건데 이거 하나당 2개를 달라고 하는 상황이니까, 더 비싸게 달라고 하는 상황이니까 참여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자, 5번. 교역 후 갑국의 xj 소비량이 24개일 때 24개, yj 소비량이 14개라면 교역 후입니다. 교역 후. 교역을 하고 난 다음에 갑국이 xj 24개, yj 14개 소비한다면, 자, 갑국은요 지금 yj만을 생산해서 30개를 생산할 건데 특화해서 14개를 소비한다는 이야기는 을국이 16개를 수입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갑국이 24개를 소비한다는 이야기는 을국은 48개를 생산해서 24개씩 나누는 게 되는 거죠. 이해가 돼요? 이 표가 그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역 후 소비량이 되는 거고요. 자, 이때 을국의 xj 1개의 소비의 기회비용을 물어보고 있네요. 을국은, 자, 교역 후에 yj 1개의 소비의 기회비용은, 을국의 yj 1개 소비의 기회비용은 yj 하나를 소비하기 위해서 xj를 몇 개를 포기하냐 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량이 제시가 되어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 저거 하시면 네. 1.5개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산수가 잘 안 돼. 1.5개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네요. 맞습니다. yj 하나 소비하기 위해서 xj 1.5개를 포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답이 5번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그 수업 범위에 대한 그 추가 보충 수업이었고요. 세팅비가 뭐야? 커피 4개, 마이쮸 새콤달콤 무한 제공. 그 교사 학생 간에 돈이 오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빠이.